강릉 고성 제진 간의 동해북부선 연결 사업이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확정돼 예타 면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금강산 관광재개 등 멈춰있는 남북교류 사업에도 활기가 기대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도내 선거구는 중량감 있는 다선 의원들이 주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중진 의원들의 행보와 역할이 지역의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이주 노동자가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이웃들을 구했지만 한국을 떠나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선행을 하고도 위기를 맞게 된 딱한 주인공 알리 씨를 만나봤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보다 신속하게 화재 현장에 접근해 진압할 수 있는 다목적 경형 사다리차를 도입했습니다. 필요한 작업 공간이 적고 2,000리터의 소화용수도 담을 수 있어 신속한 현장 대응이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릉 고성 제진 간의 동해북부선 연결 사업이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해지면서 2022년 조기 착공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금강산 관광재개 등 멈춰있는 남북교류 사업이 다시 활기를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2년 전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한 철도 연결과 현대화가 약속되면서 주목받은 동해북부선. 강릉과 고성 제진을 잇는 동해북부선이 놓여지면 현재 공사 중인 포항 삼척간 동해중부선 철도와 이어져 동해안 철길이 완성됩니다. 여기에 지난 2007년 이미 시험 운행을 마친 북측 원산과 남측 제진 구간을 연결하면 북한을 지나 러시아까지도 철도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총 연장 110.9km인 동해북부선 사업의 소요 예산은 약 2조 8,5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그동안 문제는 부족한 경제성이었습니다. 하지만 23일 정부가 동해북부선을 남북교류 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키로 확정하면서 이 부분이 해소됐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SOC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합니다. 강원도는 이번 결정이 침체된 남북교류를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제진만 연결하면은 철로상으로는 그 유럽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금강산 관광이 만약에 재개가 됐다면 이제 철도도 연결도 빨랐을 거고 이번에 철도 연결이 제대로 되면은 또 금강산 관광 재개도 빨라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2022년 조기 착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본 실시 설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더 빠른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년 정도의 공사 기간을 예상하면 2027년 완공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설계 그리고 환경성 검토 이런 게 돼야 되겠지만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있던 노선을 가지고 다시 또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런 과정들은 괜찮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공사 과정이 보통 한 100km 정도니까 5년 정도 걸릴 겁니다. 통일부는 오늘 27일 고성 제진역에서 4.27 남북 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개최하고 정부의 남북교류 추진 의지를 대내외에 알릴 계획입니다. 첫 번째 남북교류 SOC라고 할 수 있는 동해북부선이 다시 속도를 높이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강원도의 평화 사업에도 다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지난 총선 강원도 대부분 선거구에서는 중량감 있는 다선 의원들이 주민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새롭게 구성될 21대 국회에서 도내 당선인들의 폭넓은 행보가 기대되는 이유인데요. 특히 3선 이상 국회의원들이 원내 요직을 맡을지도 관심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최대의 관심은 4선으로 강원도 최다선 의원이 된 권성동 당선인의 행보입니다. 전국적 여당 우세 분위기와 보수 후보가 난립한 가운데에도 무소속 돌풍을 일으킨 권 당선인. 당선 즉시 미래통합당 복당과 함께 원내대표 도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당으로 돌아갑니다. 미래통합당으로 돌아갑니다. 미래통합당에 돌아가서 야당 원내 대표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권 의원은 동반 탈당했던 도내 시도 의원들과 함께 복당 신청을 마친 상태로 다음 달 초로 예정된 통합당 원내대표 선출 전에 복당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3선 의원들의 상임위원장 도전도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주시갑 이광재 당선인은 경제분과 진입이 확실시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또는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유력한데 이 당선인은 당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상임위는 역시 그 경제분과를 채택하게 될 생각이고, 분명한 것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거라는 것은.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세 번째 선택을 받은 통합당 한기호 당선인도 상임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안보와 접경지 생존 문제 해결을 강조해온 한 당선인은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다만 정당 의석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관례가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지역의 대표 현안과 관련된 상임위 진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통합당 이철규 의원이 속한 동해태백 삼척 정선선거구는 태특법 연장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속초 고성 양양 인제 통합당 이양수 당선인은 이미 지역의 대표 산업과 관련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희망상임위 1순위로 꼽았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활동해온 재선 민주당 송기현 당선인도 제2혁신도시 유치 등을 위해 상임위 이동을 고심 중입니다. 이제 남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입법 과제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또 법사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후반기에는 원주 발전에서 필요한 국토위나 문체위, 교육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국회에 첫 발을 디딜 민주당 춘천시갑 허영 당선인과 홍천, 횡성, 영월, 평창 통합당 유상범 당선인의 행보 역시 이목이 쏠립니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배분하는 원구성 협상이 다음 달로 예정된 가운데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요직을 차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희입니다. 코로나19로 2달간 통제됐던 군장병 외출이 24일부터 단계적으로 허용됩니다.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월부터 2달간 시행됐던 군장병 외출 외박 통제를 24일부터 안전지역에 한해 단계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24일 기준 7일 이내 확진자가 없는 지역은 안전지역으로 지정돼 외출이 가능하며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휴가와 외박, 면회도 허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춘천과 철원, 화천 등 도내 접경 지역에서도 군장병 외출이 시행돼 지역 경기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텔레그램 엠번방에서 유포된 아동 청소년 성착취 동영상을 대량으로 수집한 뒤 이를 판매해 거액을 챙긴 고교생 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16살 A군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중학교 동창인 A군 등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든 뒤 등급을 나눠 입장료를 받는 방식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판매한 혐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각자 역할을 나눠 텔레그램 엠번방 등에서 유포되는 아동 성착취물을 대량으로 수집했고 이를 팔아챙긴 수익이 3,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는 이제 주부로서 그리고 정년을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마디 드리고 싶자면 저희 이제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어찌 보면 정말 하찮은 일들만 많이 하는 일자리 위주가 많이 있으면서 단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전문적으로 있는 고학력 그 전문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조금 더 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손주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 대한 아동과 유아에 대한 부분들 지금도 잘 진행이 되고 있지만 조금 더 부모님들이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마음 놓고 자녀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육 정책이 조금 더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위기 청소년 그리고 가정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위기 또는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또 그 친구들이 건강하게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과 관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고 또 실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이주 노동자가 지난달 양양의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 이웃들을 구하다가 다쳤는데요. 이 같은 선행을 했지만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만간 한국을 떠나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딱한 사정이 알려지면서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행의 주인공 알리 씨를 박건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달 23일 밤늦게 귀가하던 중 자신이 사는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난 것을 목격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알리 씨. 서툰 한국말로 소리치며 입주자 10명의 대피를 도왔습니다. 특히 2층에 있던 50대 여성이 대피하지 못한 사실을 듣자마자 건물 밖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동료의 생일잔치에 다녀오던 알리 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건물에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는 즉각 인명 구조 활동에 나섰습니다. 잠시 겁도 났지만 상황이 다급하다 보니 사람들을 구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덤덤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못 나올 때 좀 무섭지 않으셨어요? 그거 걸릴 때 무섭죠. 조금만. 무서웠어요? 네, 이제 먹어야 되지. 이제 들어갈 때 이렇게 그렇게 들어갔어요. 하지만 여성은 끝내 숨졌고 알리 씨도 등과 목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다 보니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처지였다가 다행히 주변의 도움으로 서울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딱한 사정이 알려지면서 곳곳에서 도우미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리 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나서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요. 본인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부분 때문에 저희 의인상 선정 대상이 됐습니다. 3년 전 카자흐스탄에서 3개월 단기 관광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양양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알리 씨. 이번 일로 불법 체류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장 다음 달 1일 한국을 떠나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직 화재 당시의 트라우마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있어 치료를 받고 있는 알리 씨. 이웃들의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알리는 굉장히 선량한 우리의 그 이웃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도 불법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해도 선처를 베풀어서 알리가 여기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선행이 알려지자 알리 씨에게 영주권을 주자는 국민청원이 잇따랐고 양양군도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청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고향에 남겨놓은 6살 된 딸과 가족들을 위해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만 하는 알리 씨. 사랑해요. 다 아버지, 엄마 미안해요. 내가 나쁜 일이 했으면 또 미안해요. 그렇게 그다음에 다 보고 싶어요. 이제 3년 됐어요. 이국만리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 인명을 구한 한 이주 노동자의 의로운 행동이 지역사회에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고층 건물에서 화재와 각종 사고 발생이 늘면서 사다리차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소방 장비인데요. 그런데 기존 사다리차는 덩치가 커서 화재 현장에 접근하기에는 제약이 많았습니다. 또 기존 사다리차는 물을 싣고 있는 차가 와야지만 화재 진압이 가능했는데요. 이런 단점을 보완한 크기가 작은 사다리차가 도내에 보급됐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3층 건물에서 불이 난 상황. 사다리차가 도착하자마자 사다리를 3층으로 올려 물을 뿌리는 동시에 소방대원들이 현장으로 투입됩니다. 차량이 도착해 사다리를 현장에 연결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분 30초. 대형 고가 사다리차를 이용할 때보다 3분 가까이 단축됐습니다. 이번에 강원 소방에 처음 도입된 소형 사다리차입니다. 이 사다리차로 작업이 가능한 높이는 건물 6층 정도인 최대 18m. 기존에는 5층 이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17층 높이까지 작업이 가능한 대형 고가 사다리차가 출동해야 했습니다. 소형 사다리차 도입으로 저층에서 화재 발생 시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차체가 일단 크고요. 크다 보니까 협소한 공간에서는 도저히 진입을 해서 소방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좀 상당히 되게 많았습니다. 경영 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좁은 골목이라든가 저층에 관련된 부분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실제로 고가 사다리차에 비해 차량 길이가 5m 짧아져 좁은 장소에서도 장비 운영이 수월해졌습니다. 고가 사다리차와는 달리 경영 사다리차에는 이처럼 2,000리터의 물을 실을 수 있는 물탱크가 달려 있어 화재 현장 도착 시 바로 진압이 가능합니다. 펌프차와 물탱크, 사다리차 이렇게 세 대가 할 일을 이 차량 한 대로 가능해진 겁니다.
소형 사다리차는 지난 2017년 스포츠센터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충북의 6대를 비롯해 전국에 모두 15대가 운영 중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이번에 춘천, 원주, 강릉에 도입된 소형 사다리차 3대를 시작으로 추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게 사다리차에다 물을 실어서 동시에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거로 저희가 보완하고 좀 더 많은 훈련을 해서 좀 더 다른 그 시군에도 좀 더 많이 보급을 확대해서 좀 더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소방본부는 진압과 구조가 동시에 가능한 작은 몸짓의 다목적 사다리차를 차기 주력 소방차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당초 예산보다 6.1% 늘려 3조 2,651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입 재원은 중앙정부 이전 수입 911억 원과 지자체 단체 전입금 620억 원 등입니다. 예산은 코로나19 대응과 초중등 학력 신장 지원, 유아와 특수교육 진흥 등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내실화에 집중 편성합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은 5월 6일부터 열리는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됩니다. 원주시가 감염병 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음압특수구급차를 도입합니다. 음압특수구급차는 초고성능 공기정화 필터가 내장돼 있어 환자실의 공기를 정화해서 외부로 내보내고 환자실 내부 공기를 대기압보다 낮게 조성해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는 코로나19 사태는 물론 향후 감염병 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특수 음압구급차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구입 절차에 들어갔으며 납품이 되는 대로 코로나19 확진 환자 및 의심 환자 이송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수출길이 막힌 농가를 돕기 위해 추진 중인 강원도의 아스파라거스 온라인 판매가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23일 오전 10시 강원 진품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아스파라거스 2차 판매를 진행해 준비된 물량 약 2톤을 44초 만에 모두 판매했습니다. 월요일 지난 20일 실시된 1차 판매에도 구매자가 몰려 준비된 물량이 1분도 안 되는 시간이 모두 소진됐습니다. 강원도는 수출되지 못한 아스파라거스 물량이 시중에 풀릴 경우 가격이 폭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온라인 판매 행사를 기획했으며 3차 판매는 다음 주 월요일인 27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원주시가 옛 캠프롱 부지 내에 국립과학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원주시는 23일 시청 투자상담실에서 가칭 국립원주과학관 건립 유치위원회 회의를 열고 유관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등의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원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전문과학관 건립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지난달 김광수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립원주과학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유치 활동에 나섰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23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반납한 임원급여를 태백시에 기탁했습니다. 공단은 지난 7일부터 공단 임원들이 매월 30%씩 급여를 반납해 기부금을 모았습니다. 공단은 같은 날 원주 본사에서 지역 농축산물을 팔아주기 행사를 열어 900만 원 상당의 농축산물을 구매했습니다. 횡성군이 특화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참깨, 들깨, 우량종자 농가 보급을 위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해 횡성군에 참깨, 들깨 종자를 신청한 농가는 모두 710가구로 과거에는 재배농가 집합교육과 함께 종자를 보급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도입했다고 횡성군은 밝혔습니다. 횡성군은 재배 기간이 짧고 단가가 높으며 타 작물과의 이모작이 가능한 참깨, 들깨를 특화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